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탐낭국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4강에서는 정박시설을 축적하였던 39세 얼술을라 시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기전 1165년 4월에 태자한 니골 이 왕위에 즉위하니 고조선 23세 아을 당군이 할애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때가 서기전 1231년에 탄생하시어 66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바다는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인류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풍족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초기에 해양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둘러싼 교류나 각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나라들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상호간의 물질과 문화의 교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류의 시작은 육지에서 바다로 나아가거나 들어오는 출입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육지 교통의 수단으로 바다의 교통 수단이 바꿔지는 항만 시설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구나 해상왕국 탐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었을 때부터 대양의 여러 물질 문화와 연결하는 중요한 출입구였습니다. 특히 대양의 묘제국과 현생 인류의 시원지였던 중앙아시아를 이어주는 길목이었으므로 많은 물질 문화가 퍼져가는 가장 번잡한 항구로 발달하였습니다. 항구를 통하여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오가는 것은 그들을 운송할 빠르고 튼튼한 배가 필요하였지만 그보다 이들 배가 들락거리는 정박시설이 고대에서부터 절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암초가 많은 탐라 주변의 해저 지형 때문에 배들이 해안에 정박하고 운항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작은 배는 물론 큰 배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석축을 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 선박 출입을 위한 인공축조물도 절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월술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축조하였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커다란 돌들을 하나씩 날라다 바다에 들락거리는 마을 포구를 만들어 갔습니다.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바닷가에 쌓은 돌담은 민물때는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에 가두어 고기를 잡는 수단도 이용하였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는 바다와 이어진 금성천을 끼고 있었습니다. 금성리와 각지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하나의 큰 도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곳의 금성천을 만나는 바닷가 일대는 예부와의 교역을 할 만큼 충분한 영양의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1955년 도로공사 중 금성리 석축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석축 아래의 안반층은 바닷물이 먹은 흔적이 있어 현무암층이었습니다. 석축은 바로 바닷모래가 퇴적되었고 그 위로 축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석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월술을라 시대에 이곳의 바다는 바로 석축 유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현재 해안선은 육지화로 인해서 석축 유적의 현장과 직선으로 200m가량 바깥쪽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금성천 하루와 연결되었고 금성천의 하상폭이 상당히 넓고 돌출 안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선박의 접안하기에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적은 포구의 접안시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만나는 금성천 하루 일대는 무역선이 들락거린 항구였던 것입니다. 발굴 결과 이곳의 길이 60m로 이 시대부터 사용된 긴 석축이 있었습니다. 탐라 사람들은 암초가 많은 제주 인근해에 배를 정박하기 위한 인공구조물을 이 석축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석재를 이용하여 정박시설을 축조하였습니다.
정박시설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파도가 진행해오는 방향, 경사, 모래와 같은 침전물, 물의 깊이, 깊은 바다까지 거리, 정박할 때 면적, 선박, 출입이 난이도 등등을 고려하여 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 석축시설을 정교함과 축조한 방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과 불과 500여 미터에 떨어진 도내의 최대 곽지리 배총에서 남해항과 교류를 보여주는 토기 등의 각종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무역항구이었습니다. 금성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고대 항구의 국내 최대의 규모의 곽지리 배총은 관문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여기에다 고내리 유적 또한 3km 정도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곳의 정박시설을 이용하여 국제교역이 빈번하였던 것입니다. 석축과 배총뿐만 아니라 도로시설 등의 유구와 곽지리, 고내리 토기, 중국제 화폐인 화천 등의 각종 유물들이 확인되면서 주변의 배총과 같은 폐기장, 주거와 관련된 시설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탐라에서 화천이 발견된 곳은 제주시 산지항 포구와 구자읍 종달리 습지 유적지인데 모두 바다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무렵에 한반도는 물론 중국 등과 교류를 했던 항구였던 것입니다. 월술 4년에 고조선이죠. 고조선 24세 연나당군이 즉위하니 탐라에서는 사신을 고조선에 보내어 즉위를 할애하였습니다. 월술을라 15년에는 조선 25세 솔라당군이 즉위하니 탐라에서 역시 사신을 고조선에 보내어 즉위를 할애하였습니다. 월술 6년에는 고조선에서 부용국을 포함한 모든 왕들이 조칙을 받들어 소도를 정설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에 큰 일이 있거나 재앙이 있으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월술을라 21년 서기 1145년 5월에 왕이 붕어하시니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으며 이때 천수가 86세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제관을 정하여 제단을 쌓고 토기에 곡식을 담고 기르는 돼지를 잡아 제물로 제단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모여 경배를 하며 왕의 덕망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태자 죽방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수rop기술이 발달하였던 41세 입석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